집값을 잡겠다면서 국민들을 잡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집값은 잡겠다면서 공급은 안 하겠다는 거고 돈은 찍어요. 돈은 많아지고 집은 없는데 가격은 잡아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이렇게 가져가지만 그 가져간 것보다 서울의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버릴 거다. 세금을 조금 뜯어서 시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울 집값이 올라서 더 큰 부담이 국민들에게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재건축 후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길래 제초안 예상 부담금이 1인당 평균 3억 9천만 원짜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초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제초안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 그러죠. 세금을 많이 줄여줬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1인당 거의 4억에 가까운 재건축 초과이익 세금이죠, 세금이 나오게 됐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4억을 내게 돼 있다. 이런 거죠. 평균적으로 1억이 넘고 서울은 1억 중반대까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분담금도 아니고요. 입주할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공급은 늘려야 되는데, 그래야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집값을 잡겠다면서 국민들을 잡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정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부동산 이런 데 댓글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금리를 올려버려가지고 집값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댓글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면 정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까요?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할까요? 누가 먼저 폐업할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 그런데 그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정책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주택을 범죄로 해야 된다느니 이자를 올려야 된다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어쨌든 재건축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로 해야 되는데 특히 재건축 이제는 아파트 공급했던 시기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공급했는데 그것들이 30년이 와갖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재초안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분담금이 왔는데 재초안까지 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집값은 잡겠다면서 공급은 안 하겠다는 거고 돈은 찍어요. 돈은 많아지고 집은 없는데 가격은 잡아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정부에서 공급을 덜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미안하다. 지금 초반에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참아달라. 그리고 길게 보고 우리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을 착착 하겠다. 초반에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이렇게 가져가지만 그 가져간 것보다 서울의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버릴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야? 세금을 조금 뜯어서 시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울 집값이 올라서 더 큰 부담이 국민들에게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75주년 기념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걸 좀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75주년 기념이다. 70년 기념도 있을 거고 65년 기념도 있을 건데 65년 기념, 70년 기념 때는 이런 걸 한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작정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곳은 아니죠. 파월이 집값 잡으라고 하거나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사회통합과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사회통합을 해야 되고 나라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국은행의 일이 있고 정부의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 간섭하면 안 되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을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된 것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7% 상승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최근에 7% 상승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하향해야 되는데 부동산 상승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상승 우려가 있으면 제가 부동산을 상으로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부동산을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뭐 환율이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다 죽인 거 아닙니까? OECD 꼴등을 해놓고 집값 격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가 문은 비워놓고 휴가 때 뭐 할 건지 걱정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해야 된다. 수도권 집중을 한국은행에서 해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대학, 지역 할당제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주 한국은행 총재의 유서 깊은 이야기죠. 애프터까지 만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죠? 대치동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 말든 간에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조금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지역 할당제를 해야 된다. 서울 지역에 몇 명, 경기도 지역에 몇 명, 지방에도 몇 명 이렇게 딱딱딱 할당을 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T1에서 자기 친구들이랑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치동 집값도 잡히고 대치동이 안 몰리니까 분권도 되고 그러나 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 말고 인적 자원이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물적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인재를 양성하는 건지는 사교육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게 제게 재미있고요. 제일 먼저 한국은행도 그러면 서울대 경영학과만 뽑지 말고 지방대학교 할당제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해주고 솔선수범하면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런 것 같네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자, 역대 정부별 아파트값 등락 비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등락 비교. 노무현 때는 전국이 64% 올랐고, 서울은 74% 올랐다. 이명박 때는 전국 마이너스, 서울도 마이너스. 서울이 더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도 전국이나 전국하고 서울이 비슷하게 올랐고, 문재인 때부터 전국 등락폭에 비해서 서울이 많이 오르기 시작해갖고, 윤석열 때는 전국이 하락에만 해도 뭐 서울이 오르는 그런 수도권 집중 똘똘한 한 채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됐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래서 얼른 가서 부동산 가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된다고 집이 오르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된다고 집이 내리는 게 아니다.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이 됐을 때 집이 오를 환경이 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명박 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집이 떨어질 환경이 돼 있었던 거고 문재인 때는 이제 그동안에 공급이 없었던 게 폭발한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이재명 때도 그동안에 공급이 없었던 게 폭발해가지고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올라갈 타이밍에 집권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전가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다른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그런 게 더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들어와서 또 이번에도 오른다는 공식은 성립은 하겠지만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뉴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과연 사야 할까요? 산다면 어디를 사야 할까요? 망고쌤이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망고쌤의 내 집 마련 정규 강의 고정 댓글 확인 필수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